아니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 정권의 일부 인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영구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 세계가 이에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에 다소 영향을 받지만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G7에 참석한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나라들이 큰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것이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분쟁과 작전이 끝나고 이란인들이 결정하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며 허락과 대가 없이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법과 해양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은 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행동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도 바로 그것, 군사적 전술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우리가 계획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명백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과 군사 계획에 관해서는 저는 전쟁부로 문의하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할 겁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 외에도 이미 목표를 말씀드렸고 곧 달성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관님, 이 훈련에서 G7 회원국 중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불쾌하거나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있었고 장관님께서는 그 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제 앞에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나 여러분에게만 그렇게 말할 뿐 저는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스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던 일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한 인정, 그리고 우리가 시리아의 안정을 위해 수행한 역할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론에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한 일은 세계와 서반구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캐나다와 함께 IT에서 갱단 대응부대를 만드는 데 기여한 역할에 대한 인정,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회의에 대해 물으면서 마치 다들 화가 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미국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 역할은 그들에게 생산적이고 유익한 역할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란 국민은 훌륭하며 이 급진적인 시아파 성직자 정권 아래에서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부를 가져가서 도로, 다리, 의료 시스템이나 대학을 짓는 데 쓰지 않았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을 테러를 지원하고 로켓, 드론, 미사일, 해상 기뢰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렇게 자원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맞서야 합니다. 그 나라는 위협입니다. 47년 동안 그 정권은 전 세계에서 미국인들을 죽이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죽여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되도록 두지 않을 대통령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냈을 땐 이란이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들과 끝을 볼 때 앞으로 몇 주 안에 그들은 최근 역사상 가장 약해질 것이며 더 이상 무기 뒤에 숨지 못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얻으려는 시도는 미친 짓이며 실제로 손에 넣는다면 그것은 미친 짓일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로 무엇을 합니까? 대사관을 공격하고 호텔을 공격하며 민간인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모든 이웃나라를 공격합니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장관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당신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휴전과 협상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하셨죠. 휴전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어디에서? 네, 우리는 언제나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왜 의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관한 마지막 회의는 지난 토요일 마이애미에서 열렸습니다. 스티그와 자레드가 우크라이나 측과 만났습니다. 현재 예정된 회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매우 유감스러운 전쟁입니다. 그곳에서의 인명 피해는 엄청납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지금 병력을 보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군인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전쟁을 건설적으로 끝내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비서관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보도에 따르면 SNI가 펄 시스템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전용해서 중동에서 소모된 탄약을 보충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에게도 그렇게 알렸습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전용된 것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 무기들은 전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입니다. 그것들은 판매된 것이고 펄을 통한 군사 판매입니다. 나토가 비용은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비축을 보충하거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자신의 무기와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고 싶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발표할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산인 경우 우선 미국을 위해 보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으며 펄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는데 왜 지금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의원들이 제브리우를 방문해야 하는 시기인가요? 왜 하필 지금인가요? 이건 이미 이전에 예정돼 있던 일입니다. 모두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고 4명만 우리가 허가했습니다. 오도록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강대국이자 핵 보유국입니다. 또한 핵 보유국 간 정부와 외교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결코 큰 양보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첫 번째 부분이 뭐였죠?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러시아가 이란을 위해 하는 일은 우리의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브리우. 그들은 레즈비언에게 말하며 보안 거물들은 이 역할에 의존합니다. 이는 지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저는 그가 그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들은 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들려준 말은 명백한 안보 보장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휘말리게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어떤 보장입니까? 개입하고 행동할 준비가 된 군대를 지금 투입하는 것은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전달된 내용과 그가 이해해야 할 점은 안보 보장이 전쟁 후에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영토 양보와는 무관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고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요구를 옹호하지 않으며 그들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선택은 우크라이나 몫이고 우리가 대신 결정할 수 없으며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양측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결정은 우크라이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하지 않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전쟁은 계속됩니다. 러시아인들도 우크라이나 측에 특정한 양보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계속해서 중재를 시도할 것입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전쟁은 안타깝게도 계속될 것입니다. 징돔으로의 병력. 공식적으로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맞춰봐 오케이. 왜 너희는 그걸 갖고 있지 않지? 선생님, 중동에 파견된 군대가 지상 침공 준비 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몇 주 걸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일에 SLA가 개입하게 될까 우려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피하겠다고 약속했던 장기적인 분쟁 유형에서 이 분쟁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표는 이미 말씀드렸고 다시 강조합니다. 보도에서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임무 목표를 첫날 밤부터 최대한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 로켓, 드론 생산 공장과 해군 공군을 파괴할 것입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대를 무력화해 그들이 숨으면서 핵무기를 얻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표들을 달성했고 대부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군 없이도 해낼 것입니다. 전개 이유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국방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들도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상군으로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유연성과 비상 상황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루바에 관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정권 교체의 옹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만 얻는 승리에도 만족할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어디서 받았는지 알 수 있겠냐고요? 있습니다. 많은 보도에 따르면 미조가 많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쿠바에 대한 어떤 보도든 저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말한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만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정권 교체를 원하시나요? 봐요. 쿠바에 대한 정보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명단에도 없으며 이게 뭔지 전혀 몰라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말에 신경 쓰시겠어요? 경계협정이요. 무슨 뜻이죠? 쿠바 경제는 변하려면 정부 체제가 바뀌어야 해요. 간단해요. 누가 공산주의 국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어요? 누가 무능한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어요?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건, 공산주의자보다 더 나쁜 건 무능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들의 정부 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없어요. 경제 개혁은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스트로 가족이 권력을 유지하는 합의라는 거군요. 맞죠? 카스트로 가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시스템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쿠바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쿠바 이야기만 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쿠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완벽합니다. 좋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G7에서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G7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G7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모두가 그 정전 사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쿠바는 작년 내내 정전이 있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쿠바를 둘러싼 해상 공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쿠바에 석유와 연료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공짜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주 석유와 연료를 무료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소련이나 마두로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쿠바는 가끔씩 여기저기서 화물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라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연료가 없는 것이고 점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비들은 한 번도 정비나 업그레이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쿠바가 이렇게 된 건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시스템입니다. 쿠바 국민들은 지도자들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정들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21세기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바인들이 자국이 아닌 곳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공하는 쿠바인을 볼 수 있지만 정작 쿠바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배하는 체제와 경제 모델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만이 쿠바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수년간 이 점을 밝혔고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장관님. 이란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오늘 15개 항목 계획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란 체제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오갔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지, 누구와 대화하게 될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지, 그리고 언제 대화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예측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호는 그들이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준비가 되고 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게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공적으로 작전 중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란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정권과 그들이 이웃을 공격하고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친구?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두와 즉시 행동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에 기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경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누구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는 누구에게도 전쟁에 참전해달라고 심지어 이 작전에 관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어떤 나라에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내고 있고 일정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 내 일부 인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에 약간 영향을 받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G7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말한 것은 그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울 것이지만 여러분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과 이 작전이 끝나고 나면 이란인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계 중이며 여러분은 우리 허락과 지불 없이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법과 해안법에 따르면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행동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한 내용이고 이 메시지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에 대해 들으셨나요? 그가 유엔 인권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인에 대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는 집단 학살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후원하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으니까요. 중동을 보세요, 여러분. 중동의 모든 문제는 이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헤즈볼라, 이란, 이라크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시아파 민병대,
이란 하마스, 이란 할데스, 이란 아사드. 제가 시리아에 있었을 때 이란 단 한 번도 어디를 봐도 그들은 여러분 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하게 만들고 위험하며 사악한 세력입니다. 반드시 약화시키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 어떤 우려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도 그 점을 우려해 이미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이스라엘 보안군을 공격했다는 보도도 보셨나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분명히 요르단강 서안의 현상 유지가 바뀐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아주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저희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공격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계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저도 동의하며 이미 우려를 표명했고 이스라엘도 직접 우려를 밝혔습니다. 일부 집단, 예를 들어 전창민이나 거리 불량배들은 이스라엘 보안군도 공격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름입니다. 오늘 그와 체르노빌 원전 수리 기금에 대해 논의했는데 우루과이 측이 일부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논의된 주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의 일시적 완화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로 일시적인 조치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계획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제재가 4월 9일이나 10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에 있는 석유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영구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지만 결국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제재를 영구 해제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미 해상에 있으며 중국으로 저렴하게 수출될 예정인 석유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 차이점은 그 석유가 어쨌든 팔린다는 점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가 그것을 살 수 있게 되느냐는 점입니다. 이 자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의 압박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분쟁이 끝난 후 다국적 연합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한 G7국가 중 어떤 나라가 자국 군대를 참여시키고 싶다는 초기 약속을 했습니까? 모두가 깊이 공감했고 이런 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이런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처음 몇 주 동안 언론이나 다른 포럼에서 혼란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즉시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분쟁 후에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이란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씁니다. 작전 후 해협을 지나는 첫 유도선들은 호위 없인 보험이 안 돼 호위를 원할 것입니다. 세계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나 그곳을 지휘하는 누군가가 결정을 내린다면 말이죠. 우리는 통행세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지나가는 모두에게 통행세를 부과하겠다. 아니면 여러분을 폭파하겠다고 합니다. 세계는 이에 대해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그 해협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부유하고 강력하며 안정된 나라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합에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연합을 조직하도록 권장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동의했으며 실현을 위해 노력 중임을 보여줬습니다. 날씨도 추우니 나갑시다.